이게 뭐야? 무거운 거 들고. 안녕. 아이고 먼데 왔다. 안녕하시옵니까? 어머 세상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가을입니다. 같이 삽시다 식구들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죠? 그동안 잘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선배님. 목소리 여전히 너무 아름다워. 그냥 예쁜데 착한 사람이 다라고만 했는데 뭐 그냥 사건 사고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드라마틱하죠? 뭔 일이 있으시... 난 드라마 하면서 배우니까 드라마틱하게 살면 되는 거지.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병숙 씨는 어릴 때 어땠어요? 기억 많이 받았을 거예요. 문암동요. 그 시절에 문암동요 잘 없는데 딴 애들은 다 여섯 막 넷 다섯 막 옆집 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종갓집의 맏며느리예요. 근데 무남동님은 손이 귀한 집이구나. 우리 엄마 시집 온 이유가 손 많은 집이라 그래서 묻지도 않고 데리고 왔는데 나 하나밖에 못 난 거야. 집안에 워낙에 손이 귀한 집안인가 봐. 개도 한 마리밖에 안 나요. 집이 그렇구나, 집안이. 진짜 이렇게 어디 놓고 안 지내고 늘 할아버지 수염 뽑고 와. 병숙 씨가 우리 아버지는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이러는 아버지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도시락을 딱 열면은 그 시절에 달걀 후라이 주는 집이 없는데 우리 엄마 햄 그다음에 계란 노른 야, 말도 안 된다,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애들이 전부 내 도시락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세상에. 그래서 식탐이 없어요 제가. 그럼 몇 살까지 그렇게 공주처럼 자라셨어요? 시집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대학 딱 그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예비고사. 예비고사는 그렇게 어려운 고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됐는데 나를 업고 동네를 도셨어요 아버지가. 세상에. 장하다고. 그리고 대학 붙으니까 직장분들 전부 다 불러다가 막걸리 해가지고 잔치하시고. 야, 사랑 진짜 많이 받았네. 그래서 진짜 나는 시집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컸어요. 그럼 시집 가시는 거예요? 연애 결혼하셨어요? 아니 중매 결혼. 정말. 누가 중매를 서 이모부가 하셨는데 이모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데이트 해보라 그랬지 누가 결혼하라 그랬어. 근데 그때 내 나이가 26살이었어요. 26? 여덟. 8. 그때는 22살이면 다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쟤를 처녀 귀신을 만들겠네. 저 나이까지 못 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니까 그 한 걱정을 하시는 걸 보고 내가 그날 아침에 엄마 나 선 볼게 이래갖고 그때부터 선을 봤어요. 근데 선을 봐도 어쩜 그런지 몰라. 선을 딱 봤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의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도 의사는 맞아. 먹여 살린대. 아무 걱정이 없대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들 중에 의사 아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선을 봤는데 그분이 딱 앉아서 첫 마디가 만다라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 좋아하니까 봤죠 그랬더니 자기는 만다라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사를 하고 있지만 자긴 절에 들어가고 싶대. 그럼 뭐 절에 들어가실 분이 나한테 왜 나와서 선을 본 거야?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선을 봤는데 그분은 딱 앉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간호사를 원했대. 뭐야 또? 그 나는 아니잖아. 나는 간호사를 원했는데 나 아니잖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슈바 있잖아. 저기 그렇게 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봉사하는 게 꿈이래. 그리고 또 한 번은
선을 봤는데 그럼 많이 봤네.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6번 봤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의사가 아니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다행이다 그랬는데 3번인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마음에 든대 나를. 그래서 참 나를 고맙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꼭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치를 하시는데 정략 결혼을 해야 된대. 딴 여자랑. 딴 여자랑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럴 수가 있지. 그거 쉽지 그래, 않은데.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그러다가 이모부가 만나보라 그랬는데 너무 예쁘고 나 작은 남자 좋아하거든요. 전영록 스타일. 나의 뜨거운 마음을. 근데 나온 사람이 딱 키도 고만하고 몸집도 고만하고 예쁘게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갖고 그럴 수 있겠다. 몰라다. 밥을 먹었는데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왜 식사를 못 하세요? 그랬더니 밥이 안 넘어갑니다. 떨려서. 그렇게 순수한 사람을 보니까 어머 정말 순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플러스 10점 이렇게 딱 줬어. 그리고 이제 차 한 잔을 마시고 헤어지는데 막 깡충깡충 뛰어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뒤를 막 보면서 막 이렇게 손 흔들고 그 천리스러운 모습에 또 10점. 아니 눈에 바로 씌이셨네 그날. 그랬는데 이제 시댁을 갔어요. 약속하기 전에 갔는데 나 무남동 여잖아. 거기 가니까 6 형제가 여기 너무 좋아. 식구 많아서 좋았구나. 그래서 결혼은 그래서 얼마 만에 한 거야? 그 포옹하고 3개월 만에. 예, 만나고 3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첫날부터 깼어. 에? 첫날부터.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불을 다 끄고 그리고 촛불 켜놓고 꽃꽂이 해놓고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문 탁 열렸을 때 짜잔 그랬거든. 그랬더니 장난하냐? 밥 줘. 본색이 드러나네. 그러네. 불 켜봐. 넘어지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언니는 어떠셨어요? 남자가 그렇게 나와서. 아버님만 살아계셨으면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다 얘기해. 아버님 이렇게 해서 싸웠어요.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그러면 걔가 그런 데가 있지. 네가 참아라. 그리고 걔 내가 잘 타이르 마 이러셔가지고 아버님이 아주 난 천군만마였는데 갑자기 뇌암 걸리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내가 제일 슬프게 울은 거. 그러셨겠다. 내가 그렇게 우니까 고모가 연기자라서 참 잘 운다고. 그게 나는 그게 아직도 가슴에 그냥 대못을 그렇게 막. 그럼 결혼 몇 해 만에 그때는 2년 만에. 그로부터 첫 번째 결혼이 그렇게 해서 끝이 나고 얼마 후에 또 우리 딸내미가 유치원을 들어갔는데 울고 그렇게 자주 울고 와요. 그러면서 딴 애들은 다 아빠 있는데 난 왜 없어. 아빠 만들어줘. 막. 그래갖고 그래 내가 약속을 했지. 걱정하지 마라. 내 아빠 만들어줄게. 이러고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경애라고 뮤지컬 하는 친구가 걔가 소개시켜줘서 그래서 연애라는 거를 해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좋아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사업가니까 그래서 사업에서 이제 그때 너무 잘 돼갖고 막 늘릴 때라 왕비로 살았죠. 초반에는 그러다가 하루 아침에
이제 하녀가 되면서 70평 아파트 압구정동에서 쫓겨나고 와. 나는 1997년이 내 인생의 그 이전이 전반이고 그 이후가 후반이에요. 각자 다 자신의 그 기념비적인 해들이 다 있을 거야. 그렇죠. 난 맞아요. 구태여 기억하려고 하네요.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안 잊혀져 나는. 그 나라가 전체가 IMF 돼가지고 네. 나라 전체가 이 국난을 겪을 때 나도 이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IMF 때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 그 터널을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 IMF 때.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더라고요. 터널은 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출입구가 있잖아. 근데 가도 지하야. 통으로 막혀 있지. 끝이. 그럼 그 결혼은 시간이 조금 더 길었겠다. 제가 일단 이제 만난 트라우마가 게, 있는데 나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가서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 해결해놓고 한 달 후에 들어올게. 이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다 저질러 놓고. 빚이 얼마였는데 남편 빚 부도 액수는 100억이었어요. 얼마 안 되네. 여기 너무 세다. 어머나. 스케일이. 그럼 그거를 성병숙 씨가 갚아야 했어요? 빚쟁이들이 다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침마당 할 때인데 생방이잖아 그게. 당연히 나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다 찾아오는 거지. 힘들었겠다 그거. 나 보증도 섰어. 아 그러니까 그걸 보증을 쓴 거야? 남편이 사업하면 누구 하나라도 멀쩡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치. 나는 멀쩡해야 되잖아. 그래야 라면 장사라도 하고 호떡 장사라도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게 해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증 쓰라 그러고 하지 말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인감 갖고 가서 찍었더라. 세월이 흘러도 그냥 이름만 바뀌고 다 똑같아. 박원숙이가 들어갔다가 혜은이가 들어갔다가 송병숙이 들어갔다가 아우 좀 우리 후배들아 그러지 말아라. 병숙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제일 먼저 이거를 내가 수습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다. 나는 무조건 나는 안 썼어. 집 떠나면 1원도 안 썼어. 하다못해 KBS 식당 밥도 안 먹고 어머 그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하여튼간 1원도 안 썼어. 아니 어느 정도로 어려워지셨길래 그것도 안 드실 거예요? 10년 그렇게 살았어. 10년. 그렇게 10년 과일을 못 먹었어. 그 좋아하는 과일을 그 좋아하는 과일을 귤 한 개를 못 먹었어. 근데 내가 그때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를 가니까 주죠 귤 주죠. 귤을 주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아버지 먼저 주고 엄마 주고 어머 세상에. 내가 그거를 만져본 것도 아니고 갖고 있어 본 것도 아니고 나는 성우고 하는 일은 빤해요. 다 모아봐야 너무나 빤해. 그치만 하루 4시간 잤어요. 너무 감사한 게 여기저기서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만화 영화를 데일리를 5개가 나가거든요. 돈이 크지. 그렇지. 그거를 일주일짜리 3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시사하고 녹음하고 그리고 딴 장소에 가서 또 시사하고 녹음하고 하루만 생각하는 하루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맞아, 하루하루. 버는 거가 얼마 버는지도 몰라. 쓰는 거는 안 쓰고 기름값 외에는 안 썼으니까. 그리고 봉지쌀 사다 먹고 월세 살았고 네. 세무서 가가지고 이거 세금 내야 되는 거야. 나 어제도 그거 하고 있었어. 일을 했으니까는 세금이 나올 거 아니야. 정확하게 나오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세금 먼저 다 떼야 되거든. 그죠. 근데 세무서를 딱 나오는 순간 배고프다 뭐 먹을까 이러고 거기 근처에 설렁탕 이런 거 딱 있으면 가가지고 딱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딱 긁어 먹고 맛있다 이렇게 해놓고 또 힘내고. 뛰자. 울면 혼자 우셨겠지. 혼자 몰래. 혼자 몰래 안 울었어. 그냥 가다가 울면 눈물 나면 울고 또 웃음 나면 웃고